4일에 시작됐던 2022년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열리기도 했고 또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열린 첫 국정감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부산 관련 이슈들 중에서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북한 침수 대비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앞으로의 과정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또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북한이 엑스포 부지로 쓰이는데 여기에 침수 문제가 있다 하네요. 어찌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병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국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이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북한 재개발 사업에 흡수를 시켜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답변을 받으셨는데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북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아직 부산시와 해수부 간의 실무적인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먼저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북한 1단계 사업 총액 사업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항만 부대 시설로 오페라하우스 부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공원 지역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부산시와 해수부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재정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네. 그럼 이제 이 답변으로 뭐 실무적인 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지만 오페라하우스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방금 진행자께서 국비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재부나 해수부의 논리고요. 네. 저는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다. 항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당연 사업비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요.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부산 장관 출신 장관들이 2명이나 있었죠.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지원 약속만 해놓고 지금까지 지키질 않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이 이제 반발짝 정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 제가 한 발짝도 아니고 반발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해수부 내 실무진들이 반대 논리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꼭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발짝 진척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당연을 받아야 되는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그런 또 반대는 또 왜 하는지 그것도 뭐 좀 의아스럽네요. 네, 이제 해수부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 국비 지원이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항만 재개발법에 의한 당연 우리 기반 시설 또는 항만 부대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견이 있긴 있는데 아마 우리 지난번 트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 해수부나 기재부의 논리는 철저히 중앙의 논리고 우리 지방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수부의 논리에 끌려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받게 된다면은 받을 만한 그 금액의 액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당초에 오거돈 시장 시절에 800억을 이제 주겠다고 했죠. 예.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해수부 기재부가 난식을 표시하니까 500억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북한 재개발 수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질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500억이 아니라 다시 800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협의에 들어가도 사실상 이러되면 내년까지 오페라하우스 준공이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사업비 분담 협의와 행정 절차 이행 이것을 투 트랙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부산시가 선집행해서 공사는 계속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페라하우스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됐다. 이러면 이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가 엑스포 행사장이 부지로 쓰이게 될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 월드 엑스포 개최 기간과 겹치는 시기가 될 텐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 침수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북방 재개발 지역은 내립지고 네. 뒤에 원도심 언덕지대가 있습니다. 이 언덕지대에 만약에 폭우가 오면은 빗물이 철양천이나 부산천, 좌천천을 통해서 북한 재개발 지역 지하로 관로가 있습니다. 이 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이게 원만하지 않아서 않고 특히 만조가 되면은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네. 역류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지지난해 그 초량 1 지하차도에서 침수돼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사고 있었죠. 또 하나 문제는 원도심 지역 전체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 이런 불투수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 개개발 지립지로 침수가 정의될 우려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예.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가 유치되면은 기간이 딱 5월부터 10월까지 우수기입니다. 만약에 엑스포 부지가 물에 잠긴다면은 세계적인 망신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방금 설명만 들어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북한 재개발 부지 침수 방지 설계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살펴보니까 이게 침수 방지 계획이라까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밑에 지하에 관로 몇 개 더 묻는 거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이 그것밖에 돼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오늘쯤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아마 통과될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기본 설계에 들어가니까 기본 설계에서 제가 지적한 북한 2단계 침수 방지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을 좀 살펴보면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북한 재개발 부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을 보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철도, 공항, 학교, 심지어 뭐 공원, 운동장 이런 거까지 총 한 27개 정도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이 하필 항만이 쏙 빠져 있어요. 제가 항만 관련법, 항만법이라든지 항만 재개발법 이런 걸 쭉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항만 재개발, 항만 시설에 대한 유수 저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부산시나 시에서 북한 2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마 그 침수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걸 좀 보완하려면 어떤 내용이 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돼야 됩니까?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그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량천이나 부산천, 좌천천에서 바다로 쭉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밑에 우수 관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숫자가 지금 엄청 적습니다. 위에서 지금 시간당 100mm, 200mm 이렇게 100mm, 120mm 이렇게 비가 오면 유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히
또 만조시에는 이 침수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 관로를 대폭 늘려야 되고요. 또 이 지하에 대규모 저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빗물 저장 시설이죠. 또 저쪽 우리 매립지 끝에 초대형 배수 펌프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에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빗물을 저 바다 쪽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 2단계 사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을 하면은 막대한 그 개발 이익이 남거든요. 예. 이 개발 이익을 가지고 항만 재개발법상의 항만 기반 시설이라든지 항만 지원 시설, 심지어 문화관광시설까지 체육 스포츠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었습니다.